자, 수업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늘까지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임의의 주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신호 처리를 하거나 이제 공학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임의의 가진력, 그죠? 이제 FT라는 게 항상 상황은 우리가 3단원까지 항상 상황은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을 때,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FT를 넣어주는데 FT를 바꿔가면서 그죠? 바꿔가면서 응답을 구했어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뭘 했냐면 3.1절에서 이제 임펄스 가진을 배웠고 임펄스 가진. 그래서 임펄스 가진이 요 임의의 가진력에 대한 기본 단위가 됐어요. 그죠? 기본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3.2절에서 배운 내용 설명드리면 요 델타 t가 충분히 짧은 펄스, 걔를 이제 임펄스라고 하는데 얘에 대한 이제 가진력을 넣었을 때, 이런 가진력을 넣었을 때 응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펄스를 하나만 넣었을 때, 임펄스를 하나만 넣었을 때는 요런 F 곱하기 델타 T, 이 넓이가 F 햇이죠. 넓이가 F 햇인 임펄스를 때린 것처럼 생각을 하자. 그래서 F 햇이 1일 때 나오는 응답이 H잖아요. 그죠?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단위 임펄스 응답. 거기다가 F 햇만큼 스케일링 돼서 응답이 나온다고 보자. 하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단위 임펄스에 대한 응답을 HT를 요런 수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요 수식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펄스, 일반적인 사각파랑 임펄스를 어떻게 비교를, 구분할 거냐. 요게 이제 이 시스템의 고유주파수 주기보다, 고유주파수에 의한 주기보다 매우 짧을 때 임펄스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 델타 T가 10의 마이너스 3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 정도면 임펄스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 문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임펄스로 구성된 가진력의 응답은 이 첫 번째 임펄스, 두 번째 임펄스, 세 번째 임펄스 쭉쭉쭉 가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I 번째 임펄스를 때렸을 때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부터 I 번째까지의 모든 임펄스 응답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요 스케일링을 해서 이렇게 그죠? I 번째 요도 I 1번, 2번째 F에 두 번째 F에 I 번째 F에를 다 스케일링을 해서 그리고 T1 시점, T2 시점, TI 시점에서 임펄스 응답을 계산을 하고 거기다 앞에 크기만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 충격량의 넓이만큼.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I 번째 시점에 응답이 나올 거다. 이런 펄스들이 합쳐진 애들의 응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금 전에 응답은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그죠? 얘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신호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모두 부드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면 더 잘게 쪼갠 것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구분구조법에서 정적분이 나오듯이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보자. 리미트 델타 t 0으로 보내면 여기 t라고 표현됐던 애가 이제 적분 변수 타우라는 애로 바뀌고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꾸고 봤더니 이 합성곱이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합성곱이라는 연산은 원래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거꾸로 구해보니까 합성곱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성곱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은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고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이제 증명 간단히 했고 그래서 요 식으로 이제 임의의 FT가 T에 관한 식을 주어졌어. 그러면 이걸 쓰면 그리고 LTI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MCK 시스템이 있으면 걔만의 이제 고유의 응답인 임펄스 응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알면 걔를 컨볼루션 하면 XT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적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의미적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HT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뭐요 1번식이나 2번식의 형태로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 있다. 임의의 FT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했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제 XT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펄스 응답 HT의 중요성, HT의 중요성.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어떤 LTI 시스템, MCK 시스템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LTI 시스템이 존재하면 거기다가 임펄스, 단위 임펄스 델타를 넣으면 요 HT라는 고유의 응답이 나와. 그래서 이 HT라는 게 LTI 시스템의 고유의 특성인데 모든 신호는 얘는 임펄스 응답이고, 그죠? 임펄스 응답이랑 임펄스는 다르죠. 그죠? 임펄스는 그 가진력의 그 디멘션이에요. 그죠? 가진력. 그래서 모든 신호는 여기서의 신호는 FT죠. 그죠? FT라고 표현되는 애가 이제 신호예요. 우리 진동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모든 FT는 이 임펄스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요 델타 T들의 합으로. 여기다 스케일링만 해가지고 특정 F 햇만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요 델타 T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모든 신호라고 표현된 요 FT의 응답은 요 델타 T들의 응답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델타 T들의 응답이 요거죠. HT들. 그래서 콘볼루션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누적된 응답의 계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누적된 응답의 계산. 그죠? 그래서 콘볼루션의 어떤 이제 수학적인 의미는 이 두 함수가 있어요. FT라는 함수가 있고 H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HT를 Y축에 대칭을 시키고 Y축에 대칭을 시키고 시간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서 두 함수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정적분을. 그죠? 그게 이제 컨볼루션의 수학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요 원리로 이제 응답을 구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LTI 시스템에 대해서 임펄스 응답 함수 HT가 존재를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놓고 그 다음에 임의의 입력 신호 FT가 들어와. T에 관한 함수로. 그럼 얘네들을 임펄스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임펄스 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신호의 입력 신호에 의한 응답은 그 입력 신호랑 HT를 컨볼루션 하면 된다. 그죠? 요 말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이제 3.3절로 갑니다. 3.3절. 그래서 3.2절과 3.3절의 차이를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3.2절은 임의의 가진, 그죠? FT가 이제 적분만 할 수 있는 모든 FT에 대해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임의의 가진력 중에서도 임의의 주기 입력이 있어요. 주기 입력. 그죠? 우리 주기 함수가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진 얘도 이제 사실 3.2절에 관한 지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주기 입력도 이제 임의의 가진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의 주기 입력, 이 주기 입력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3.3절을 이제 부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말이, 이제 방금 제가 한 말이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임의의 가진력을 처리할 수 있으나, 여기서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공학에서.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FT가 있으면 얘가 이제 주기함수다. 라면 어떤 주기를 갖고 있어요. 주기를 갖고 있어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요 라지 t만큼의 신호만큼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특정 값이. 그죠? 여기가 0이었으면 요 t 후에도 0이에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요 t라는 t라는 시간 타임 윈도우를 보면 여기 특정 시점을 잡았어. 그러면 또 t만큼 지났을 때 그 값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t라는 주기가 이 t라는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이 값과 끝값이 같다고요. 그죠? 그 윈도우 안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함수는 뭐 사인파, 뭐 코사인파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걔보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서 얘가 이제 주기함수 이 한 덩어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의 또 중요한 특징은 요 t보다 작은 구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 봤어.
요 구간에서 봤으면 주기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요 t라는 요 값이 어떤 이 주기함수의 특성을 정의를 해요. 요거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공학에서 중요한 이제 풀이의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풀이의 정리. 요거는 이제 공학을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잠시만요. 전원 연결. 자, 풀이의 정리는, 자, 일단 설명할게요. 좀, 처음에는 좀 힘들 텐데, 자, FT라는, 우리는 FT를 계속 다루고 있죠. 그죠? 얘를 입력 힘이 다양하게 나올 때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응답을 구할 거냐, 이걸 하고 있는데, 어, 풀이의 급수라는 게 요거예요. 풀이의 급수. 풀이의 시리즈라고 하는 게 요식입니다. 요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FT라는 임의의 주기 함수가 있어. 아까 앞에서 나온 그림 임의의 주기 함수가 있으면 걔를 수많은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이 개수들이 있는데 이게 풀이의 개수라고 합니다. 이 개수들. 그래서 얘네들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FT라는 어떠한 주기함수가 들어오더라도 요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 진짜 이론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근사가 아니고 등호죠. 그래서 좌우가 같아요. 완벽히. 그래서 FT가 앞에 식처럼 앞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어도 다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FT가 사각파, 삼각파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 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주기 함수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 그죠? 주기 함수를 때리는 경우에 그 FT를 이렇게 풀이의 급수로 나타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인 텀, 코사인 텀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사인 텀 하나 있고 코사인 텀 하나 있을 때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막 100개 이렇게 있어도 각각의 응답을 다 구해서 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기의 함수가 나오면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각각 풀이의 급수로 다 사인, 코사인 텀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각 텀에 대해서 응답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조화 가진 응답에 의해서. 그래서 걔네들 다 더해주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주기함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응답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풀이의 정리랑 풀이의 급수를 조금 이론적인 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얘는 여기 앞에 보시면 2분의 A0라는 텀이 있어요. 그죠? 얘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DC 성분이라고 해요. DC 성분. DC 성분이 뭐냐면 오메가가 0인 성분이에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DC 성분이 있어요. 걔는 주파수 성분이 있고 주파수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DC 성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함수 중에 DC 성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인 텀과 코사인 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오메가 T가 있어요. 그죠? 오메가 T. 그래서 우리가 지금 FT의 주기가 T라고 했어요. 라지 T. FT의 주기가 라지 T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오메가 T는 뭐냐면 어, T분의 2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를 뒤집은 거예요. 또 주기를 뒤집으면 헤르츠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준 거죠.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가 있으면 걔의 주기를 가지고 오메가 T라는 애로 표현을 하고 걔를 1배부터 무한배까지 해서 사인 코사인을 다 더해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의 개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A0는 우리가 FT라는 신호를 알고 있어요. 입력 신호가 이제 뭐 사각파면 사각파, 삼각파면 삼각파인데 걔를 넣어가지고 한 주기 적분을 하면 A0가 나와. 그리고 얘도
코사인 텀 곱해서 적분하면 AN이라는 계수 나오고 비행 계수 이거 직접 다 구할 수 있어요. 뒤에서 할 거고 일단은 풀이의 급수가 뭔지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주기 신호 FT는 그 신호랑 같은 주파수를 갖는 그 신호랑 같은 주파수가 오메가 t죠. 그죠? 오메가 t. 그 신호랑 같은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사인 또는 코사인. 그리고 그 정연파의 정수배의 주파수. 여기 n배, m배, 그죠? n배, m배 이런 거. 갖는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푸리에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푸리에 급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요 아래 그림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신호들을 다 더하면 요 위에 신호가 나와요. 위에 신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원래는 사각파예요. 사각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메가 T 성분이 있고 제일 주파수 제일 느린 애가 있어요. 여기 위에 사인 성분. 그 다음에 2 오메가 T, 3 오메가 T 쭉쭉쭉 더해서 N 오메가 T 성분 더하고 이거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올수록 얘가 사각파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얘를 10개만 더했어. 예를 들어서 10개만 더하면 이게 사각파 형태도 아니고 약간 막 요런 모양이 돼요. 막 요런 모양. 요런 모양. 그죠? 그래서 얘를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다 더할 경우에 완벽한 사각파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사인파에다가 이런 애들 조그만 애들을 다 더해주면 사각파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프리의 급수의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프리의 급수를 이용하면 임의의 주기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받아들여 주시고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진동학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공학에서 너무 중요해요. 신호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요 이제 진동학에 나왔을 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정석대로 얘를 배우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그 풀이의 급수식이랑 풀이의 개수에 관한 내용을 조금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삼각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직교성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이 방향성. 그죠? 그래서 뭐 두 벡터를 내적해서 0이 되면 이제 뭐 직교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 앞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얘를 유도할 때 이 직교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직교성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베이스 주파수가 같아요. 그죠? 베이스 주파수가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사인 함수를 어, 여기 n이 있고 얘는 m이 있죠. 얘를 한 주기 적분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결과를 보시면 이 n과 m이 다르면 0이에요. 얘는 0이고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n과 m이 같으면 얘는 어떤 값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자면 여기 사인 함수가 있어요. 사인 함수.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가 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보다 정수배 주파수만큼 정수배 됐어. 두 배가 됐어. 사인 2 오메가 t의 t가 됐어. 걔를 한번 그려볼까요? 걔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냐면 이 한 주기가 있어요. 한 주기. 한 주기가 t죠, t. 여기 t까지. 한 주기가 t인데 이 한 주기 적분을 하는데 베이스 주파수로 갖고 있는 애랑 다른 정수배를 한 애를 곱했어.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을 곱한 거죠. 얘네 둘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 있어. 여기랑 여기 밑에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한 주기 적분하면 몇일까요? 0이죠, 0.
그죠? 왜냐하면 겹치는 양의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랑 음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n과 m이 다를 때는 이제 베이스 주파수가 같을 때 정수배 한 것끼리 곱하면 0이다. 이 얘기예요. 0이다. 이걸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고 근데 n과 m이 같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과 m이 같으면 사인의 n 오메가 t의 제곱 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백악 공식 이런 거 써보면 반각 공식 이런 거 써보면 코사인 2n 오메가 t의 요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사인도 한 주기 적분하면 0인데 요 2분의 1 텀이 살아남아요. 정적분을 하면 한 주기. 그래서 여기에 2분의 t가 살아남아요. 그죠?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수학적인 개념이라 그냥 이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피곤해도.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n과 m이 다를 때는 이제 0인데 n과 m배가 다를 때는 0인데 n과 m이 같을 때는 2분의 t다. 그죠? 요 직교성이라는 성질을 한 주기 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이렇게 곱해. 베이스 주파수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0이다. 요거를 이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얘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되죠. 그림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사인 함수 하나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 함수 똑같은 코사인 함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겹쳐서 어,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교성이에요. 사인과 코사인의 직교성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이 위의 식을 이용해서 요 풀이의 급수에 있는 요 개수를 유도를 하려고 해요. 유도를 하려고 해요. 그죠? 수학은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필요한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증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교성이 요 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풀이의 급수 자, 좀 뒤에서 과정을 설명드리면 ft가 어떤 주기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얘를 요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걸 쓰려면 a0랑 an과 bn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 개수인데 이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풀이급수 개수가 왜 저런 식으로 나왔냐?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삼각함수 직교성은 요게 제가 증명을 해놨어요. 그죠? 요거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n과 m이 다를 때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이 사인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를 코사인 두 개가 빼지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요 공식을 삼각함수 공식을 쓰면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봤더니 지금 주기가 0부터 t인데 거기 안에서 이 코사인을 적분하면 한 주기 적분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정수배가 몇이든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주기에 대해서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인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를 코사인 빼기로 해주면 각각의 텀이 한 주기 정적분을 하면 0이 된다. 이 얘기고 n과 m이 같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인 제곱 텀이 되고 얘가 코사인 2텀으로 두 배 텀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2분의 t가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는 이렇게 증명을 한다. 자, 어쨌거나 요 직교성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예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좀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자, 그래서 A0가 요 식이래요. 요 식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 식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요 FT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좀 집어넣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코사인 텀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그죠? 0부터 t까지 적분을. t는 뭐냐면 이 오메가 t는 t분의 2파이예요. 그죠? t분의 2파이.
거기다가 이제 정수배 몇 배를 하든, 정수배 몇 배를 하든, 이 코사인 텀을 한 주기 적분을 하면 몇일까? 몇일까요? 이 코사인 텀을 0부터 t까지 한 주기 적분을 하면 몇일까요? 얘는 무조건 0이죠. 무조건 0이죠. 왜냐면 얘가 이제 베이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게 이제 t인데 이게 t인데 여기 안에서 얘를 두 배 했어요. 주파수. 예를 들어서 주파수를 두 배 하면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배를 해도 이 베이스 주파수의 주기 안에서 정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죠? 다 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한 주기 적분 0이다. 그리고 사인 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인 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 상수항만 남아. 상수항만 남아서 0부터 t까지 2분의 a를 적분을 하면 그래서 얘가 A0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A0에 대한 표현이 요게 맞다. 요거란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것만 제가 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를 일단 보고 자 볼게요. 여기 보면 AN이 요 식으로 증명이 나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역시 FT에다가 얘를 대입을 한 거예요. 얘를 대입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올래 있던 코사인이 여기 코사인, 사인, 요 상수항에 다 곱해지죠. 그죠? 다 곱해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수항부터 표현을 해보면 상수항부터 표현해 볼게요. 0부터 t까지 2분의 a 제로의 텀에다가 2분의 a 제로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t t dt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여쭤볼게요. 얘는 몇일까요? 한 주기 적분하면 이거 생긴 거 봤을 때 여기 앞에 상수가 뭐가 곱해지든 요 코사인 n 오메가 t t를 한 주기 적분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요.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단하게 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요 두 번째 텀을 표현해 볼게요. 요 코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두 번째 텀을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면 t분의 2에다가 0부터 t까지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올려가면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올라가면서 a1 코사인 오메가 t의 t 그다음에 a2 코사인 2 오메가 t의 t 쭉쭉쭉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의 t 쭉쭉쭉 곱하기 자 좀 옆에다 써볼게요.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t 여기서 쭉쭉쭉이고 여기다가 코사인 n의 오메가 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t를 하고 dt 그래서 얘를 이제 정적분하는 거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쓰이냐면 삼각함수의 직교성이 쓰이죠. 그죠? 얘가 보면 이게 한 주기 적분이고 여기다 코사인 텀을 곱해 n을 바꿔가면서 곱해가지고 살아남는 애가 있고 살아 안 남는 애가 있죠. 그죠? 언제 살아남아요? 여기 붙어 있는 정수배 개수가 같을 때. 자, 앞에서 요 n과 m이 같을 때 살아남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 죽고 이거 다 죽고 요 n 텀만 살아남아 얘만. 그죠? 얘만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사인 텀도 써보긴 할게요. 사인 텀도. 사인 텀도 써보면, 자, 0부터 t까지, 어, 얘는 이제 시그마로 그냥 표현을 해줄게요. 왜냐면 쉽게 없앨 수 있는 애라서. n1부터 무한대까지 bn sin n 오메가 t 여기다가 코사인 n 오메가 dt. 근데 얘는 사인에다 코사인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 n을 바꿔가든 말든 사인에다 코사인 베이스 주파수가 같은 사인과 코사인을 한 주기 적분을 했어. 그럼 얘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 0이에요. 사인 텀은 다 0.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코사인 텀만 남아요. t분의 2 코사인 n 오메가 t의 제곱 dt다. 이런 표현이 되고 밑에다 이제 답을 써볼게요. 밑에다가 요거는 이제 증명이니까 이제 지루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t 이렇게 되고 2분의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 뒤에 코사인 텀은 한 주기 적분하면 없어져요. 한 주기 적분하면 없어지고 남아있는 애를 정리를 하면 얘가 an이 나온다. 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n이 맞냐? 풀이의 개수의 요 an 표현이 요게 맞냐를 이제 거꾸로 증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증명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bn을 구하는 방식도 똑같이 구해보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됐죠? 그래서 됐죠? 넘어갈게요. 정리해볼게요. 정리. 자 여기에 상황은 요 상황. 그죠? 항상 요 상황. 요 상황에서 FT를 봤더니 뭐 이상한 주기함수가 나와. 뭐 삼각파, 뭐 사각파 이런 애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 나오면 바로 이제 풀이의 급수를 떠올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FT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표현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아까 이제 A0, AN, BN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응답을 봤더니 우리가 코사인 텀이 있고 사인 텀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내가 하나씩만 만약에 주어졌다고 하면 조화 가진 응답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뭘까요? 얘는 무슨 입력일까요? 얘는 스텝 입력이에요. 스텝 입력. 그죠? 상수가 들어온 거는 스텝 입력이에요. 특정 시간에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 입력은 저희가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배운 걸 언제 배웠냐면 그 3.2절에서 스텝 응답 구할 때 있죠. 3.2절에서 스텝 응답 구할 때 그 정상 상태 응답 부분이 있어요. 걔가 정상 상태 응답, 스텝의 정상 상태 응답, 크기 F0인 스텝 입력에 대한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응답. 이건 예제 3.2절의 예제에 있어요. 정상 상태 응답. 어떻게 표현하냐면 K분의 F0로 표현했습니다. 요거 그 예제 3.2절 1인가? 2.1인가? 거기에 그 예제 보시면 그 제타 붙어 있는 텀 다 죽고 나서 남는 애가 K분의 F0예요. 그거 한번 수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 지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F0가 몇이냐면 2분의 A0죠. 2분의 A0. 그래서 2분의 A0를 넣어서 스텝 정상 응답을 첫 번째 응답을 하나 구해요. 그죠? 요 세 가지 텀 중에 스텝 입력에 들어왔을 때 응답을 이렇게 먼저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요 an 곱하기 코사인 텀의 특수해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x에다가 코사인 n 번째 코사인 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인 텀이 들어왔을 때 특수해를 n번째 사인 텀에 의한 특수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일반화 시켜서. 근데 얘네들은 코사인 조화가진에 대한 정사상태 응답이랑 사인 조화가진에 대한 정사상태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데 어, 우리가 풀 때는 좀 더 되게 간단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가진 응답에서 정상 상태, 정상 상태 응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뭐 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였잖아요. 요거였죠. 이장에서 배울 때. 그래서 여기서 x가 어,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2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전체 제곱 그리고 분모가 스몰 f 제곱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타에 대한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요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표현만 해주는 거죠. 그죠? 어. 지금 가진 주파수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가진 주파수가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게 표현만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요거는 제가 오늘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고 몇 개. 됐죠?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당연히 지금 어렵고 이게 계산이 복잡한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각 텀에 대해서 특수해를 먼저 구한 거예요. 각 텀에 대해서 특수해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초기 조건까지 있었다. 그럼 이제 재차해까지 구해야겠죠. 그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재차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재차해 꼴을 써놓고 일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죠? 일단 요거를 봐주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뒷장면 넘겨서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와요. 요거 3점 여기를 볼게요. 18쪽에 제가 세 문제만 풀고 딱 끝낼 거예요. 세 문제만. 이거 제가 올려드릴 이제 연습 문제에 있는 애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런 이제 FT가 구형파, 뭐 삼각파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나올 때 이제 뭐 응답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풀이의 급수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풀이의 급수. 그죠? 좀 더 이제 쉽게. 자,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이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풀이의 급수를 한번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요 FT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FT를 수식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FT, 라지 FT라고 하면 얘를 한 주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한 주기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주기가 몇일까요? 주기. 주기. 얘는 2파이. 그죠? 2파이. 2파이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 2파이가 나오고 베이스 주파수가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t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가 1이죠. 베이스 주파수가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FT를 표현을 해줄게요. 어떻게 FT를 한 주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 한 주기. 이 한 주기가 중요하거든. 왜냐면 얘는 반복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T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그러면 값이 몇이죠? 1. 그죠? 1. 근데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 0부터 2파이라고 했을 때 편의상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구하려면 풀이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풀이의 개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A0에 관한 식을 우리가 치팅 시트에 식을 적어놓고
그대로 적어요. 0부터 t, 델타 t, t. 그래서 얘를 실제로 ft를 넣어서 이제 적분을 해보는 거죠. 적분을 이제 적분의 반복이에요. 근데 t가 지금 2파이였어요. 2파이분의 2고 0부터 2파이 ft dt 요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요 식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0부터 파이까지는 1을 적분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을 적분하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파이분의 1에 파이 그리고 2파이 빼기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0이 나와요. 0. 그래서 A0 개수가 0이 나옵니다. 0.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N에 관한 식 써볼게요. 앞에서 보고. AN에 관한 식이 T분의 2분의 T분의 2에 0부터 T까지 FT를 코사인으로 이제 적분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요 FT1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파이분의 코사인 NT, 오메가 T가 1이니까 코사인 NT라고 표현했고, 빼기, 어, 파이분의 2파이. 파이분의 2파이.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고, 코사인 N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정적분을 해보면, 파이분의 1, n분의 1이 튀어나오고, 사인 1이 튀어나오죠? 사인 NT, 0부터 파이까지. 빼기, n분의 1, 사인 NT,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 다 0이 그죠? 0이 나와요. 그래서 AN 성분도 0이다. 이렇게 돼요. AN 성분도. 자, 여러분들이 요 BN을 한번 구해볼게요. BN을 제가 BN 수식을 적어줄 테니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BN이 T분의 2에서 0부터 T까지 FT sin N 오메가 T T DT 요거죠. 얘를 FT를 넣어가지고 적분을 실제로 해볼게요. 실제로.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FT가 주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파이분의 1이 되고 앞에는 0부터 파이 구간에서는 1 곱하기 사인이 되죠. 그리고 사인의 오메가 t가 1이기 때문에 사인 NT, DT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고 파이분의 2 파이분의 사인 NT,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0이 되지 않고 직접 적분해 보시면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n 파이가 나와요. n 파이.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풀이의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ft를 표현하고 개수를 다 구해. 그죠? 개수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A0 0이고 AN 0이고 BN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BN만 갖다가 써볼게요. BN이 파이 n분의 2고 1 마이너스 코사인 n 파이. 뭐, 그죠? 여기 2가 앞에 있고. 그리고 n은 1부터 이렇게 자연수. 그죠? 쭉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를 지금 n을 실제로 넣어서 한번 계산해보면 실제로 넣어서 계산해보면 n이 짝수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짝수면 얘는 0이 되거든요. 이게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이게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이거 0이다. n이 짝수면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 이렇게 쭉 가니까 파이 n분의 4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n이 1, 3, 5.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이의 급수 표현을 하면 돼요. 풀이의 급수 표현. 이것도 이제 치팅 시트를 보고 풀이의 급수의 최종 표현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풀이의 급수 표현은 ft는 2분의 a 제로에다가 코사인 텀, 사인 텀 더해주는 거죠. 그죠? n이 1일부터 1일 때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t 그 다음에 bn 사인 n 오메가 t t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0이에요? A0랑 AN이 0이에요, 지금. A0랑 A0랑 A0이 0이다. 그래서 BN을 표현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1부터 홀수배로 움직일 때, 이렇게 홀수계로 움직일 때, 무한대까지 더하면 N파이분의 4, N파이분의 4에다가 사인 NT를 더해주면 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형파를, 무한대로 나오는 구형파를, 어, 이 등호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수식을. 그렇죠? 요거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이거 볼게요. 요런 사각파를 이 수많은 사인파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구형파가 이 왼쪽까지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기함수, 우함수 개념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일까요? 얘는? 기함수. 그죠? 기함수죠? 근데 기함수고 우리가 풀이급수에서 텀들을 보면 사인 텀만 기함수거든요. 사인 텀만 기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러한 사인 애들을 뭐 작은 애들, 큰 애들을 다 더해가지고 사인파만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의미가 있고 얘가 만약에 구형파는 구형파인데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이제 기함수 그것도 깨지고 그 대신에 요 DC 성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기함수만으로 얘를 DC 성분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애고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오프셋이 있다 그러면 이 오프셋 성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함수다. DC 오프셋이랑 코사인 성분은 필요 없다. 코사인 성분 없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음 장 문제를 한번 혼자 풀어볼게요. 다음 장 문제. 수식을 쫙 적어보세요. 일단 지금 오늘 배웠던 수식을 다음 문제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네모 깨진 거는 파이입니다. 파이. 네, 거기 그래프에 네모 있는 거 얘는 파이에 파이. 그래서 주기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식들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보시고 이런 연습 문제도 제가 이제 솔루션이랑 같이 다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공부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제 진동학은 그 두 번째 퀴즈는 안 보고 과제물로 돌릴게요. 과제물로.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 올리고 그걸 풀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동학이 기말 범위가 어려워서 퀴즈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기말고사 때 한 번에 받는 걸로 할게요. 그냥.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얘가 이제 톱니파라고 얘기하는 애예요. 톱니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기를 보고 주기가 몇이냐? 얘 주기 몇이죠? 2파이. 2파이고 이제 주기가 나오면 베이스 주파수 오메가 t가 바로 나와요. 그죠? t분의 2파이. 얘가 1이다. 그래서 ft를 표현을 해보면 ft를 표현해 보면 한 주기에 대해서 t가 2파이보다 0과 2파이 사이일 때 이제 램프 형태인데, 그죠? 램프 형태인데 기울기가 몇일까요? 기울기가 2파이분의 1이죠. 2파이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A0, AN, BN을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0부터 한번 해볼게요. T분의 2, 0부터 T, FT, DT 이렇게 요 있는 거 보고 써주시고 T가 2파이죠.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분의 T, DT.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정적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하실 수 있고 요런 형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이 나옵니다. 1. 어떤 값이 있어요. A0가. 그 다음에 AN을 보시면 t분의 2에 0부터 t까지 FT의 코사인을 곱하죠.
코사인의 n 오메가 t t dt 이건데 오메가 t가 1이고 t는 2파이. 그죠? 그래서 지금 2파이 분의 1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안에도 2파이가 있기 때문에 자, 2파이 제곱분의 1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0부터 2파이까지 t 곱하기 코사인 어, nt 오메가 t가 1이니까 dt 그죠? 어, 이거 우리가 3.2절에서 많이 했지만 요런 애들은 부분 적분 해줘야죠. 그죠? 귀찮지만 그래서 부분 적분 해주시고 직접 해주시고 얘는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이에요. 0. 해보시면 요 두 번째 텀은 부분 적분 해보시면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n 그러니까 요 an이 0이니까 얘는 코사인 성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코사인 성분 없구나. 그래서 bn은 t분의 2 ft 사인 n 오메가 t t dt. 그래서 얘를 풀면 똑같이 앞에는 2파이 제곱분의 1이고 0부터 2파이까지 t 사인 nt 그죠? 이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역시 부분적분을 해요. 역시 부분적분을 하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파이 n분의 마이너스 1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인 성분이 있죠. 사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표현은 ft 풀이의 급수 표현은 2분의 1이라는 애가 앞에 있고 a0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애가 앞에 있고 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파이분의 1 사인 nt 얘를 이제 무한대 더해주면 이런 톱니파를 완벽히 표현할 수 있다. 요거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 지금 톱니파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애냐면 기함수를 2분의 1만큼 오프셋 한 거야. 그죠? 얘를 밑으로 2분의 1만큼 내리면 기함수잖아요. 완벽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앞에 거 제가 조금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끝내는 건 아니고 이거 일단 필기를 해주시고요. 앞에 거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지금 건너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조금 중요해서 자, 풀이의 급수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응답까지 구해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응답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고 이제 구하는데 어, 얘를 보시면 일단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바닥까지인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닥까지는 배웠는데 어, 이게 여기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서 배웠던 바닥까지는 다른 점이 뭘까요? 예, 지금 다른 점. 얘는 지금 시스템의 전체 응답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특수의 재차례를 둘 다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이게 초기 조건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석대로 풀면 한 30분 걸려요.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일단 있어서 의미. 그래서 그 바닥까지의 전체 일반의 응답을 놓고 구할 거 다 구해서 그죠? 노가다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문제를. 근데 얘를 약간 풀이의 급수로 조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풀이의 급수로. 그 부분만 좀 적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까지 넣을 때, 요 FT에 해당하는 애가 있어요. 요 바닥까지, 우리 이거 중간고사 문제 냈던 거. 요 FT를 표현을 해보면, 볼게요. 이게 매스가 받는 F잖아요. 그죠? 매스가 받는 F가 이 X 방향으로 받는 F가 중요한데,
그 FT가 이 K랑 C 성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FT는 뭐냐라고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변이가 이제 Y인데 어, 그 변이랑 변이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렇게 C 성분과 K 성분의 힘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그죠? 요거는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중간고사 때도 했기 때문에. 근데 얘도 사실 주기 함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이제 주기 함수예요. 일종의. 그럼 얘도 프리에 급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에 급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에 급수로 표현해 보면 저희 금방 끝납니다. 프리에 급수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DC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A0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냥 없죠.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만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그냥 대놓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풀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풀이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DC 성분 존재 않아요. DC 성분 존재 않함. 그래서 A0가 0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B 성분만 존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오메가 B, 3 오메가 B 쭉쭉쭉 얘네들 없죠. 이 성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급수라서 베이스 주파수에서 정수배를 해가면서 다 더해가야 되는데 이걸 정수배를 해서 다 더할 필요가 없고 1까지만 전개를 하면 된다. 얘를 1까지만 전개를 하면 그냥 코사인 성분 하나, 사인 성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 B가 되고 그리고 N1까지만 전개를 하면 완벽히 요 풀이의 급수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FT는 1까지만 전개를 하면 A1이 되고 코사인 오메가 T에 B1에 사인 오메가 T에 T인데 여기서 A1은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애. 그죠? 얘가 A1이다. 그래서 C 곱하기 YB고 B1은 K 곱하기 Y다. 요렇게 해주면 이제 풀이의 개수까지 구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풀이의 급수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예요. 책에 이제 설명이 좀 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지했는데 수요일에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은 평가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안 오면 안 되고 이제 그 매트랩을 깔아서 오세요. 깔아서 오시면 좀 이제 유용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4절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